안녕하세요.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늘 그렇듯 오늘도 굉장히 어색하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오전 시간이에요. 오전 시간인데 밖에 그 소음이 오늘따라 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런 날입니다. 저희 집 그 옆에 그 공사 현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 짓는 그 기계 소음과 그리고 또 이제 학교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아침부터 굉장히 열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뭘 준비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체육 시간 같은 때 그런 활동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 대한민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생기발랄하고 뭔가 활기찬 그런 느낌의 오전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제 제가 뜬 것과 뜨고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저의 일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 가디건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가디건은 다 아시는 그 옷 뜨는 김뜨개님의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입니다. 하루 만에 뜨진 못했고요. 한 이틀, 3일 정도 이제 다른 거하고 이제 교차해가면서 떠서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제 뜨는 방식은 굉장히 쉽고, 저도 이제 코바늘로 옷은 처음 떠보거든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쉬웠고, 그리고 쉽고 손쉽게 이제 빠르게 뜨는 반면에 또 이제 뜨고 나서의 그 결과물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게 원작하고 조금씩 이제 다른 부분이 있는데 영상을 이제 이걸 떠야 되겠다 하면 왜 그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왜 이 비슷한 영상들이 쭉 올라오잖아요. 다른 분들 뜨신 거랑 뭐 이제 코바늘 관련한 옷들이나 이런 게 이제 많이 뜨는데 보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약간씩의 변형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의 변형을 해서 이렇게 코바늘 가디건을 완성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코바늘은 이게 김뜨개님은 추천 바늘이 7호 4mm를 추천해 주셨어요. 직접 이제 뜨신 게 4mm로 7호 바늘로 뜨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코바늘이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없기 때문에 6호가 이제 제일 근사한 치수여서 저는 6호 3.5mm 바늘로 이제 이 가디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기 차이는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김뜨개님 것보다 이제 뭐 조금 작을 수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제 손땀에 따라서 조금 클 수도 있을 텐데 일단은 코바늘 크기는 다른 바늘로 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은 이제 추천해주신 실로 떴어요. 아사테사 실로 이제 떴는데 저는 구입은 앵콜스 뜨개실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실을 주문할 때 저는 이제 베이지색으로 이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을 뜨려고 주문을 했고 또 이제 같이 함께 주문한 다른 아사테사 실 색상은 소라 블루도 같이 이제 주문을 해서 이제 조만간 곧 썸머 티셔츠를 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요거 주문을 할 때
좀 착각을 하고 그 실을 2볼만 주문을 했어요. 이게 실이 한 볼에 70g 짜리거든요. 근데 이제 총 여기에서 사용한 실이, 김뜨개님 사용한 실이 210g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착각을 하고 제가 2볼만 주문을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치아오구 바늘을 주문하면서 그때 이제 이 실을 한 볼을 더 추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볼 140g에다가 추가로 50g 정도, 그래서 총 한 190에서 200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남은 실이 요 정도 이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90에서 200 정도 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를 이제 정확히 저울에 재서 나온 그람 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90에서 200 정도 사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실이 소재가 린넨 70%에 실케 코튼 30% 이렇게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 만졌을 때 그 촉감 자체가 원래 린넨도 이렇게 약간 까슬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과, 그리고 약간 저는 이제 종이 같은 그런 느낌도 약간 들었던 것 같고, 세탁 전에 이제 뜰 때 그 실 느낌은 사실 저는 별로였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지금 세탁을 하고 난 후의 모습이거든요. 세탁을 하고 나서는 좀 더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이제 먼지 날림도 좀 적고, 뭐 거의 없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탁 후에는. 근데 이제 그 먼지 날림은 세탁 전에 이제 이 뜨기를 할 때 먼지 날림이 되게 심해요. 그래서 막 이제 코로 들어가고 막 입으로 들어가고 막 그 정도의 뭐 굉장히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먼지 날림이 그래도 좀 많이 있다 하는 정도의 그 털 날림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울 샴푸로 이제 주물주물해서 손빨래를 해서 건조대에다가 이렇게 눕혀서 건조를 시켰고, 건조를 하고 났을 때는 이렇게 좀 평평한, 이렇게 모양이 잘 잡힌 상태는 아니었고, 모양도 조금 이렇게 틀어지고 예쁘지 않은 형태로 건조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스팀 다리미로 뒤집어서 이제 안쪽 면을 스팀을 해줬고, 이 엣징 부분도 모양을 잡아가면서 스팀을 좀 해주니까 그 이후의 모습은 되게 예쁘게 이렇게 자리가 잘 잡히더라고요. 여기 끈도 스팀으로 쭉 펴서 이제 이렇게 묶어주니까 좀 더 정돈된 그런 느낌으로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탁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이 뜨는 방식은 요것도 그 탑다운으로 이제 떠서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80코 정도를 잡아서 이렇게 쭉 한길 긴뜨기로 뜨다가 코늘 힘을 하면서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게 정말 금방 뜰 수 있는 게 여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 칸 건너 한길 긴뜨기 이렇게 하면서 요 공간이 있다 보니까 금방 정말 뜰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뜨면서 코수가 안 맞아서 제가 이제 조금 풀렀어요. 한두 번 정도. 근데 이제 코수를 굳이 뭐 세고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맞춰서 이제 그 방식을 이해하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코수도 잘 맞춰졌고, 그리고 정말 금방 뜰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 김뜨개님이 설명을 굉장히 자세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라는 대로 뜨다 보면 이렇게 예쁜 가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엣징이 이제 들어가잖아요. 여기 그 넥라인 부분, 소매, 앞석, 그리고 여기 밑단까지 이렇게 엣징이 들어가는데, 이 엣징 뜨는 방법도 전혀 어렵지가 않고 굉장히 재미있게 뜰 수 있는 그런 요 레이스 무늬의 뜨기인데요. 요것도 어차피 다 한길 긴뜨기로 이제 모양을 뜨는 거기 때문에 진짜 한길 긴뜨기, 짧은뜨기, 뭐 두 코 모아뜨기 정도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다 뜨실 수 있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사실 이런 것도 이제 여름에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옷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돈 주고 사려고 해도 또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기간도 정말 짧게 걸리는 그런 마음에 드는, 무엇보다도 마음에 드는 그런 가디건으로 완성이 돼서 저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지금 저는 여기 나시, 이게 원피스거든요. 아이고 끈이 요게 나시 원피스인데, 안에다가 이제 탑 하나 입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끝나시로 된 원피스를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그 위에다가 가디건을 이렇게 걸친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디건 길이는 제가 조금 짧게 뜬 것 같아요. 알려주시는 영상보다 제 몸에 이제 이렇게 대보면서 또 입어보면서 기장을 한 배꼽 정도 선에 맞춰서 떴고요. 기장은. 그리고 소매도 요 한길 긴뜨기 한 단 정도를 김뜨개님은 이제 더 뜨셨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를 너무 길게 하면 또 더울 것 같고 좀 약간 답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단을 덜 뜨고 이제 이렇게 엣징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둘레도 원래는 원작은 여기가 이렇게 단추를 달아서 마감을 하셨잖아요. 김뜨기님은. 그렇게 해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저는 주로 이렇게 나시 원피스나 나시에 이제 그냥 가볍게 걸치고 싶어서, 단추를 하면 조금 단정해 보이는 건 있지만 약간 답답할 것 같고, 그 단추 끼고 여기에 또 달고 하는 게 약간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사슬코를 잡아서 이렇게 끈으로 달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걸치는데 끈이 없으면 또 너무 훌렁대고, 끈으로 해서 여기만 묶어주고 여기는 조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끈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단추는 이제 일부러 또 달아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끈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디자인의 가디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바늘로 이제 이렇게 가디건을 완성을 했고요. 또 코바늘로 이제 한 가지 더 제가 만든 게 있는데요. 그거는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피아노 의자 커버를 제가 요번에 떴는데, 이것도 어떤 그 갑자기 급 충동으로 인해서 이제 뜨게 된 그런 결과물인데요. 요 실이 되게 많이 감겨 있는 실을 제가 작년에 구입했다고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거 이렇게 혼사로 감겨진 그런 여름 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집에 장식장 덮개, 그리고 그 작은 협탁 덮개,
그리고 그 이외에도 그 많은 그 소품들을 떴어요. 근데도 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실을 볼 때마다 그 실을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자꾸 거슬려서 이제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그 실을 갖고 와서 피아노 의자 커버를 떠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할 게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꽂혀서 이제 또 피아노 커버, 의자 커버를 이제 떴는데 요거를 이제 영상을 뭐 책자나 그런 거를 찾아서 사서 구입을 해서 뜰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저는 이제 영상 의존형이기 때문에 영상을 또 이제 막 찾았어요. 근데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 마음에 100% 이제 마음에 드는 그런 영상이 없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의자 커버 기본 뜨는 방식대로 뜨는 영상을 찾아서 쭉 뜨다가 저는 이런 소품 같은 거는 그 소품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성스러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단을 끝에를 다 이제 레이스 같은 게 마무리가 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좀 찾아보다가 요거는 이제 의자 커버에 나온 영상은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러그나 매트 같은 거를 뜰 때 그 마무리 부분에서 뜨는 기법을 여기에다가 이제 조합을 해서 그렇게 떴는데요. 요거를 이제 구슬뜨기라고 해야 되나요? 구슬뜨기 방식으로 요렇게 한다는 구슬뜨기로 해줬고, 그리고 요 밑에는 이제 그냥 한길 긴뜨기로 해서 레이스 문양이 들어가게 했고, 여기는 이제 또 요게 방울뜨기 뭐 그런 기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윗면이고요. 의자 그 위에 앉는 부분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서 여기는 약간 그 그물 느낌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빨리 뜨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쭉 떴고, 그리고 나서 요 구슬뜨기를 이제 해서 한 단을 쭉 돌려줬고, 그 밑에는 이제 레이스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저는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이것저것 조금 조합을 해서 뜬 것 치고는 그래도 너무 모양이 틀어지거나 그런 거 없이 예쁘게 잘 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바늘 뜨기로 이렇게 피아노 의자 커버도 떴어요. 크기가 꽤 크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꽂혀서 시작을 했는데 크기가 그래도 좀 크다 보니까 하다가 약간 좀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코바늘은 또 그 코바늘 나름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제 놓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커버 뜬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대바늘 뜨기는 제가 지금 보그 그 과정이 입문 과정이 6월 달에 끝이 나요. 근데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근데 작품 2개를 더 해야 돼요, 과제를. 근데 그 중에 조끼 뜨는 게 있는데, 다른 분들은 보통 이제 그 꽈배기 문양 들어간 그 베스트를 많이 선택을 하셔서 뜨시는데, 저는 꽈배기는 그래도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는 그 배색 조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판 뒷판을 똑같이 요 문양이 들어가게 해서 뜨는 조끼를 선택을 했고요. 요게 이제 요 배색 부분이고, 요 위에는 이제 쭉 메리아스 뜨기를 하는 건데, 이 배색 뜨기를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요거를 뜰 때 보고 수업을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배워서 조금
편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고 수업을 가지를 못했어요. 몇 주 동안. 저도 일이 있었고 선생님도 또 일이 있었고 해서 이제 몇 번 가지를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혼자 이 부분을 혼자 시작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제가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건 있어서 배색뜨기 할 때 좀 헐렁하게 장력을 좀 헐렁하게 손 힘을 빼고 그렇게 떠야 된다는 거를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서 처음에 되게 헐렁하게 이거를 이제 떴어요. 근데 이만큼 다 뜨고 이제 메리아스까지도 떴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가 그 기본 사이즈보다도 훨씬 크고, 그리고 왜 그 오징어 같다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다른 분들 보면 정말 진짜 오징어처럼 축축 늘어지면서 이게 너무 안 예쁘게 그렇게 떠진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거는 손에 힘을 아무리 뺀다고 해도 이 정도로 빼고 뜨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거를 다 풀었어요. 다 풀어가지고 정말 조각조각 그 배색한 실을 순서대로 이렇게 다시 놓고 다시 이제 이거를 떠서 이게 두 번째로 뜬 편물인데요. 지금은 조금 나은 건지 뭐 한 건지 일단은 보고 수업을 가봐야 알 것 같은데요. 제가 요거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두 번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정말 유튜브 최고 유튜브에서 이제 배색뜨기 그 노하우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많이 찾아보진 않았고 한두 개 정도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뒤에 실 부분 배색되는 부분이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것도 이 배색뜨기의 그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전에 떴을 때는 이 안에가 정말 굉장히 만신창이 막 너덜너덜 막 실이 옷을 입다가도 어딘가에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뜨고 나서의 그 결과는 이렇게 조금 그래도 제 눈에는 그래도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고수분들이 보시면 뭐 틀린 부분이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제 나름 만족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그 같은 색상의 실이 5코 정도 반복이 될 때 그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코에서 실을 걸고 넘어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색뜨기의 그 포인트라면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실을 그 잘 거는 게 이제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 실을 잘 거는 방식을 조금 잘 따라 하다 보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뭐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 고수분들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그런 노하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흉내 아닌 흉내를 좀 내보긴 했는데 전문가가 보시기에 분명히 오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만족하고 메리아스 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앞판 뒷판 이렇게 똑같이 배색뜨기까지는 일단 2개를 해놓은 상태고 메리아스 뜨기를 요걸 마무리하고 나면 또 다른 편물에 메리아스 뜨기를 쭉 해서 올라갈 거고 이제 그때부터 코 줄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주 정도 수업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그 부분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바늘 뜨기는 이렇게 보그 수업에 과제로 뜨고 있는 배색 조끼를 뜨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요 메리아스 뜨기가 어느 정도 다 되면 저는 이제 그 소라색
아사테사 실 소라색 구입해 놓은 실로 이제 썸머 티셔츠를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걸 빨리 떠야지 이제 여름에 입고 다닐 수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잠깐 다른 분 리뷰 보니까 그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뜬 것 그리고 뜨고 있는 거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음 썸머 티셔츠 그 캐스트온 할 때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항상 미흡한데도 예쁘다고 그 라논큘러스 뜬 영상에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영상 끝에 남기고 싶었어요. 정말 그 짧지만 그 한마디씩 해주시는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끝으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즐거운 뜨개, 행복한 뜨개 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 피아노 의자 그 커버를 뜯으려고 지금 코를 잡고 이제 영상을 보면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도안을 보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영상에서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피아노 의자 커버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피아노 의자 커버가 씌워져 있는데 이제 너무 흰색이어서 제가 이제 거기에 블랭킷을 이렇게 덮어놨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색깔이 좀 갈색하고 이렇게 꽃무늬 들어간 블랭킷이다 보니까 저게 조금 계속 눈에 거슬려서 잠깐 이제 짬을 내서 피아노 의자 커버를 만들어 보자 하고 좀 전에 이제 그 코바늘 하루 만에 뜨는 코바늘 가디건이 끝났어요. 그래서 손빨래 해서 건조대에다가 널어 놓고 그리고 바로 이제 이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뜨는 영상도 같이 올려 볼게요. 지금은 요 정도 뜬 거를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배색무늬 베스트를 지난번에 이거 무한 메리아스 뜨기 49단 2장을 제가 떠났는데요. 지금 많이 풀었습니다. 그 메리아스 단을 다 풀고 여기 무늬단 끝나고 이제 한 단 뜨고 그 다음부터 메리아스 뜨기로 떠서 올라가는 건데요. 다음 단계를 들어가려고 이제 도안을 봤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무늬단은 99코로 해서 이 무늬들을 쭉 떠주거든요. 그래서 99코로 쭉 뜨다가 바늘은 4.5mm 바늘로 이제 무늬단을 쭉 뜨다가 이제 여기 무늬단이 끝난 시점에서 한 단만 더 떠주고 여기서 이제 바늘도 바꿔주고 그리고 코수를 10코를 줄여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도안도 안 보고 그냥 무한 메리아스니까 빨리 떠야지 하는 마음에 바늘도 바꾸지 않고 지금은 이제 바꿨거든요. 코도 줄이지 않고 그냥 불도저처럼 도안도 찾아보지 않고 그냥 메리아스 뜨기를 2장이나 다 그냥 떴어요. 49단 정도를.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도안을 딱 펼쳤는데 띠로리 99코에서 89코로 줄여야 됐고 바늘도 바꿨어야 됐는데 바꾸지 못한 상태로 떴기 때문에 다 풀었습니다. 다 풀고 지금 앞판인지 뒷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얘는 이제 좀 많이 떴어요. 얘는 좀 많이 떴고 지금 다른 하나는 그냥 무늬단까지만 풀은 상태고 이제 다른 거는 또 이 무한 메리아스를 무매를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 풀고 또 다시 시작을 무늬단에서도 풀고 다시 시작했는데 얘는 좀 더 안 예뻐 보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세탁을 하면 이 코들이 좀 예쁘게 세탁 매직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코들이 너무 안 예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메리아스단은 그래도 손땀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무늬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기는 하네요. 요 편물은, 다른 편물은 그래도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그리고 이제 컨티넨탈로 뜰 때 안뜨기를 할 때 제가 조금 손에 이렇게 실을 확 당기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바짝 집어 넣어서 코를 빼줘야 되는데 제가 안쪽으로 바짝 넣질 않고 컨티넨탈을 떴었어요. 그때는 이 뒤에 편물이 여기가 이렇게 길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보면은 자꾸 선이 생기고 막 한 줄은 좀 긴 것 같고 느슨한 것 같고 안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뜨기를 할 때 신경 써서 좀 바짝 당기면서 했더니 이번에는 촘촘하게 일정하게 손땀이 일정하게 이렇게 편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메리아스 뜨기 한 이 부분은 그래도 나름 마음에 들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한 메리아스를 다 풀었고 다시 이제 코를 줄이고 바늘도 바꾸고 제대로 했다는 것을 좀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럼 저는 나머지 메리아스 단 더 뜨고 다시 영상을 켜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집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교회 도서관, 저희 교회에 작은 교회 도서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2주마다 2주씩 돌아가면서 이제 그 헌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시 반부터 1시까지 이제 오늘도 헌신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해서 좀 간단히 이제 할 거 하고, 그리고 지금 저는 이렇게 루피 실로 모자를 뜨고 있습니다. 그 코늘림을 해가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한길 긴뜨기로 뜨는 그런 여름 모자를 뜨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길 긴뜨기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빨리 쭉쭉 자라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보그 배색조끼 뜨는 중인데 이제 그 실들을 다 가지고 오기가 좀 번거롭기도 해서 지금 오늘은 요 모자를 떠보려고 전에 요거 실 사놨던 거를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오면 책을 좀 봐야 되는데 책은 거의 못 보고 요새는 뜨개 챙겨온 걸로 뜨개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시 요거 모자 떠볼게요. 도서관에서 다 마무리하지 못한 모자를 집에 와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제 사이즈보다 제 그 두상 머리 둘레보다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되게 커 보이죠. 근데 이제 너무 작으면 또 이제 머리가 눌려서 외출했을 때 그 모자 쓰고 있다가 벗으면 머리 완전 막 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너무 딱 붙으면 좀 별로일 것 같아서 저는
여기를 좀 느슨하게 떴어요. 제가 이렇게 막 손이 코바늘 뜰 때 쫀쫀하게 뜨는 편이 아닌가 봐요. 지금 여기 영상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떴는데 그 제 머리 둘레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센치가 나왔는데, 저는 푸르지 않고 제 그 두상 둘레에 맞춰서 이제 푸르지 않고 그냥 조금 큰 상태로 그냥 떴어요. 그래서 이제 썼는데 그래도 여유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이면은 좀 머리에 딱 붙게 써야 좀 따뜻하기도 하고 한데, 여름 모자는 좀 너무 딱 붙게 쓰면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저는 이거 조금 크게 떠봤습니다. 이 머리 이게 약간 크다고 해도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좁게 떨어지는 그런 디자인이다 보니까 약간 커도 이제 머리를 전체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귀를 약간 덮는 부분까지 이제 그 길이에 맞춰서 뜨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무늬단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정말 하루가 아니라 손 빠르신 분은 뭐 한두 시간 내에도 뜰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정말 쉬운 그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알려주시는 분께서 굉장히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영상도 이제 자막 서비스가 나와서 뭐 한길 긴뜨기 몇 개 하고 사슬 몇 개 뜨고 그 내역을 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다 넣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초보인 분들도 정말 여름템을 정말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 영상이 코여사 코바늘 이라는 그 채널인데 진짜 너무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코여사 코바늘 검색하셔도 되고, 러블리햇 코바늘 모자 아니면 버킷 햇 뜨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도 이 디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안이나 어떤 그 영상을 뭐 이렇게 패키지로 구매해야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료 영상이고요. 또 실은 제가 루피실로 이제 이거를 떴어요. 루피실은 다 아시겠지만 종이로 된 실이기 때문에 시원하고 가볍고, 그리고 뜰 때도 뭐 그렇게 손이 아프다거나 뻑뻑하다거나 그런 느낌이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루피 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로 떴는데 저는 이 실을 쿠팡에서 구입을 했어요. 저는 이제 빠르게 급하게 뜰 때는 좀 쿠팡을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금방 갖다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쿠팡을 늘 쓰는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쿠팡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2볼을 구입을 했고, 1볼 다 사용을 했고, 지금 이거는 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 정말 많이 안 들고, 제가 이제 약간 제 두상보다 조금 크게 떴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딱 맞게 뜬다고 하면 요거보다도 더 적게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루피실 1볼만 더 구입을 하면 그러니까 총 3볼이 있으면 모자 2개까지는 나올 수 있는 그런 양이고 또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제 영상 찍어 본다고 요거를 써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레이스 느낌의 이런 스타일을 원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금방 뜰 수 있고 가벼워서 정말 써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아니 봄이 시작될 쯤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 모자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아서 떠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한참 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요거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판매하시는 그런 그 광고였던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무료로 영상을 제공하신다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이제 떠봐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비싸지 않은 금액에 손쉽게 뜰 수 있는 그런 여름 모자입니다. 원래는 저도 이제 모자를 뜬다고 실을 사놓고 지금 보고 숙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외출을 해야 되는데 짐을 많이 챙겨 나가기가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요거하고 코바늘하고 그렇게만 챙겨서 나갔다가 이제 정말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모자를 완성을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제 여름템으로 보통 모자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종이 소재이고 가볍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접어가지고 가방에다가 쏙 넣고 이제 실내에서는 이렇게 접어서 가방에 넣어놨다가 또 이제 외출하실 때 꺼내서 펼쳐가지고 이렇게 쓰고 나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거 이제 조금 밝은 색도 한번 떠보고 싶거든요. 요거는 조금 진한 그런 카멜색 느낌이고 이제 요거보다 연한 베이지 느낌의 색상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루피실이 색깔이 되게 다양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그런 색상을 선택하셔서 여름템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어떤 채널을 보고 떴는지 어떤 실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코바늘을 저는 6호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6호로 떴고 이제 저는 좀 느슨하게 떠서 제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떴다는 것을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메모는 제가 해둘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